안녕하세요. 이브닝 투자쇼 고수 김민지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업종과 종목이 대부분 하락하면서 1970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이달 중으로 1900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특히 최근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이 추종 매매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러모로 투자처를 찾는 것 또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이럴 때 바로 고수가 필요한 거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희망적으로 이끌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요. 김도영 전문가와 정태근 전문가 자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화번호부터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고민 그리고 대응 전략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전화 02786-102번, 102-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 종목명 앞에 고수라고 적어주셔야 빠르게 상담이 진행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코너일 텐데요. 이 종목에 대한 고민 여러분께 직접 들어보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로켓 진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종목 로켓 진단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은 김도영 전문가께서 또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예, 반갑습니다. 네, 주쌤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이건사는 네. 이건산업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12,400원에 20%야. 12,400원에 20%요. 네. 가장 궁금하신 거는요? 이게 맨날 그 계속 주춤하니까, 예. 네. 아우, 거기 궁금하지. 올라갈 수 있을란가. 뭐, 그게- 오늘도 뭐 계속 밀렸네,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종 자체를 같이 묶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투자 포인트 네. 부분도 좀 잡아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동사 같은 네. 경우는 사실 합판하고 마루 제품 쪽으로 건축자재 부분의 영양 부분이 만들어졌었고요. 또한 이제 네. 분양 열기가 가속화되면서 사실 자재기업 쪽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건산업이 아쉽게도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 분양을 잘 하고요. 활성화가 되고 되면 이 건축자재 특히 바닥내장재 부분 쪽은요. 대략 1년 6개월 뒤에서야 수주를 받아오거든요. 뼈대를 만들고 나서 안에 내장 쪽에 인테리어 쪽을 가져와야 되는데 동사가 지난번에 분양 열기 고조됐던 부분이 이제 뒤늦게 실적으로 잡혀야 되는 시점에 실적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무려 당기순이익 부분 자체가 60% 이상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동사는 건축자재 쪽으로 앞에서 분양 열기 했을 때 반사수혜를 봤다 못 봤다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드시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겠고요. 실적 발표 부분에서 이제 수급으로 잠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상 보시면 오늘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 창구 쪽에서 2만 주 정도가 나왔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상 현재 KCC나 LG하우시스는 계열사를 통해서 이 건축 자재 부분의 바닥재까지 가져가고 있는 상태에 이건산업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차트상으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방산업 부분에 대한 실적이 바탕되지 못했다는 게 가장 아쉬울 것 같겠고요. 1,300원 정도까지 지금 잠깐 열어두세요. 최대 부분에 1,300원까지는 들고 가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10% 정도를 더 태우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시청자분께서 만약 나는 이게 지루해서 그냥 정리하고 가겠다라고 하신다면 12,000원대가 뚫리는지 한 번만 보시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형주 건축자재 쪽이 먼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산업은 실적에서 선방을 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서 수급이 꼬였다라는 부분이겠고요. 1,300원대까지는 조금 멀리 내다보고 지지력
확인을 좀 해본 다음에 그 전에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네, 그래요. 힘내시고요. 이건 산업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 쪽 그래도 한 번은 돌아 나올 자리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뭐 1,300원까지는 조금 멀리 내다보라라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기다리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께서 바로 받아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봐드리면 될까요? 한국 카본이요. 한국 카본이요. 제가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좀 여쭤볼게요. 매수가는 7,200원이고요. 네, 예. 비중은 30%요. 아, 지금 오늘 하락이 좀 나왔는데 어떤 부분을 제가 조금 긁어드리면 도움이 되실까요? 글쎄요, 조금 뭐 네. 팔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해서요. 아, 가지고 있어야 되나 매도를 해야 되나 그게 고민이신가요? 예, 예. 아, 그거 매수가까지 오겠어요. 아, 매수가까지. 일단은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에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매수가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면은 보유하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은 일단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그런 뭐 이게 차트로만 좀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일단 사업적인 내용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화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일단 뭐 조선 쪽과는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삼성중공업 LNG선과 연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LNG선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본행제라는 그런 부분들을 현재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일본 쪽에도 납품을 현재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한국카본이 자체적으로 또 모멘텀으로 가면 좋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조선 얘기를 꺼냈듯이 조선 쪽이 아무래도 좀 받쳐주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예사가 지금 LNG 본익 사업의 60% 이상 너무나 좀 과중한 그 매출이 좀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뭐 민항기 내장재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경량화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신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듣게 되면은 조금 희망은 좀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선 쪽도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좀 좋지가 않거든요. 어차피 조선 부품주와 연결시켜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네. 타개하기 위해서 신사업 부분, 민항기 내장재라든지 자동차 경량 부분의 어떤 신소재 이런 개발도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이 시간차 때문에 조금 주가가 당분간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 종목을 좀 장기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짧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거기서 좋다고 해갖고 네, 예. 샀는데 그렇게 네. 못 올라가고 그 속색이네요. 아, 그 부분 말고요. 이제 시청자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 요 종목을 좀 장기로 가져갈 생각이 아니면 짧게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그냥 오래 가도 괜찮아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뭐 짧게 본다면 조금 저는 매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길게 가져가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냥 차트 보지 말고 가격대만 좀 짚어드릴게요. 요 종목이 지금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6,000원대 가격대가 일단은 그 중기적으로 그래도 분기점이 되고 죄송합니다. 6,200원대가 아니고 5,900원대예요. 5,900원대까지는 하락을 감내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차트가 조금 우하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지지를 기다리고 다시 한번 돌아 나오는 부분을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장기로 가지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5,900원까지 하락은 감내를 좀 하시고 그 자리에서 기술적 지지력이 나오게 되면서 돌아서주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는 조금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이 나오는지 조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중장기적으로 5,900원만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거 또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네, 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유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스피드를 조금 내서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도 빠르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도영 전문가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은 9987님께서 KTS 비중 20% 매수가 5,130원을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KTX 동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이제 사후면세 부분에 관련된 단말기 부분에 대한 매출 추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했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슬쩍슬쩍 좀 나타나고 있겠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현장에서 텍스 리펀이 좀 이동이 되면서 단말기 부분에 대한 매출도 다각화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아쉽죠. 잠깐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계의 동반 매도 부분이 좀 발생되고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화장품이나 면세점 사업자들에 대해서 이제 유통 사업들이 조금 긍정적인 부분에 반해 KTX는 단기적으로 조금 목에 찬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9,000원 정도가 5,000원 정도가 단기 목표가였는데 그 부분이 4,940원을 찍고 지금 다시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KTX 같은 경우는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단 매수가가 5,130원의 고점이기 때문에 지지력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4,580원대에 추가적으로 비중을 10% 정도를 더 채우세요. 그래가지고 단가 작업을 하고 가지고 올라가는 형식에서 이번에는 4,900원대보다 조금 낮은 4,850원대를 돌파 못할 경우에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종목은요. 4425님께서 차디오스텍 비중 30%의 매수가 5,730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 한마디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지만 제가 되도록이면 희망을 좀 드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동사 바로 손절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좀 더 상세하고 세세하게 좀 듣고 싶으시면 포도TV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요. 최대 주제 부분에 따라서 지금 계속 지연 부분에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시끄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수급도 그래서 계속 꼬여있는 부분이겠고요. 지난번에 최대 주주 변경 이후에 급등 이후에 다시 숨고르기 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4,000원대에 대한 지지력이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깨진다라면 3,700원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4,000원대에 대한 지지력이 나오고 6월 23일로 오늘 이 3자 배정 부분에 대한 납입 날짜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월 하순까지는 주가의 탄력이 매우 느릴 수 있다는 거 좀 감안해 놓으시고요. 4,000원대 이탈할 경우에 그래도 내가 멀리 내다보고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3,700원대 비중을 좀 더 태우시는 단가 낮추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TX와 차디오스텍 상담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의 또 스피드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1568님께서 먼저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파워로직스 매수가 4,700원, 비중 30%.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파워로직스가 8.6%나 하락이 나왔는데 최근에 그 테슬라 관련해서 삼성전기 1차 밴더로 선정이 됐는데 정말 좋은 뉴스거든요. 좋은 뉴스인데 오늘 8.6%나 밀려버렸습니다. 이런 호재가 하루 만에 사라질 만큼 악재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그 향후의 기대감이 하루 만에 소멸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한번 제시해본다면 오늘 하락한 부분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수가 시장 전체도 우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락 종목수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위를 보인다는 얘기는 딱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매도 심리가 그만큼 우위를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분위기에 좀 휩쓸려서 낙폭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드리면서 차트 바로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오늘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상승이 나왔어야 될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시장의 어떤 연관성 때문에 일단은 급락이 좀 나왔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그 조금 다행인 점은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거래량이 그래도 많이 실리지가 않았다는 점이죠. 그래서 단순 매도 심리로 해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시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빠진 건 시장이 괜찮아지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4,700원이 지금 이제 3,855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하늘색 선이 241선인데 지금 요 선을 보게 되면 3,700원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8% 하락이 나왔고 내일 쪽에 조금 주가 안정을 찾게 되면서 3,700원대를 지지받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원래 주가 자리 4,200원대까지 반등을 다시 한번 노려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위쪽으로 갈지 아래쪽으로 갈지 확인한 다음에 대응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은 3,700원대까지는 하락이 나올 걸 염두에 두자. 하지만 여기까지 하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 4,200원까지 반등을 준다라면은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6587님께서 보내주신 GS건설.
GS건설 36,500원 비중이 25%. 제가 보기에는 그 대형주 쪽에서 이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GS건설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뭐 조선이든 건설이든 한 가지를 빼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뭐냐면 수주겠죠. 박 대통령이 일단 이란을 방문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서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주에 호재가 됐었는데 일단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예단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 36,500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추가 반등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1차적으로는 추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금 부분에서 손실폭은 조금 더 줄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라는 얘기가 있듯이 아직까지는 이라는 소문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확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일단 저는 대응을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 GS건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조금은 좋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종목은 일단 제 판단에는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요. 지금 선을 하나 좀 그어보게 된다면은 최근에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가격대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9,000원대입니다. 시장의 어떤 출렁임에서 주가가 약간 변동성이 있더라도 29,000원대만 지켜주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한번 가져가 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날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변동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9,000원만 지켜주게 된다라면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 파워로직스와 GS건설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문자가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 분씩 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전문가님. 네, 일단은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가장 빠르게 좀 주셨던 첫 번째 주자분에게 제가 5464님 것을 좀 해볼까 합니다. SFC 3,900원 매수인데 고점 돌파 가능할까요? 라고 좀 주신 것 같은데요. 3,900원대 차트를 좀 잠깐 놓고 보면요. 매수가 부분을 잠깐 볼게요. 자, 3,900원이 딱 요 윗골이네요. 그죠? 직전 고점이라고 한다면 4,105원을 뚫어낼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수급 찾으러 가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계 쪽이 아닌 개인들의 쌍끌이 매수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 속에서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4월 21일 다시 한번 놓고 보면 21일 날 개인들의 물량 부분과 외국인들 물량, 기관계 쪽에서 윗꼬리를 달고 때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결론 말씀드리면 현재 기관이 들어오지 않느냐, 위쪽 부분에 뚫어내기는 어려운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관과 외국인이 산 종목만이 주가가 위로 올라간다라는 이론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현재 이 부분은 개인들 창구를 위해서 들어 올린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내일과 모레 이틀 정도의 시장이 좀 숨고르기 나올 수는 있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3,880원을 뚫어내지 못하면 일단 빠져나오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3,880원을 11시 전에 뚫어내면 들고 가면 직전 고점을 좀 뚫어낼 수 있다라고 대응을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SFC 종목 상담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께서 또 도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분을 봐드리면 좋을까요? 지금 화면을 보니까 좀 급하셨나 봐요. 한미글로벌. 12,700원이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분 지금 조금 급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타가 날 정도 급했던 것 같아서 일단 한미글로벌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제가 최근 오늘 종목 검색하다 본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차트를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은 지금 딱 분기점이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차트를 좀 바꿔놨는데 지금 이 종목은 딱 241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자, 요 초록색 선 보이시죠? 요 초록색 선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작년 12월부터 이 초록색 선이 이제 돌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점은 아래쪽으로 봤을 때 현재 11,500원대 가격대를 계속해서 또 지켜주고 있는 부분들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두 가지로 지금 대응이 충분히 나옵니다. 현재 12,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본전이 아마 추가 상승을 매도를 해야 되냐, 보유를 해야 되냐 그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최근에 가격적인 지지력이 11,500원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11,500원대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보시고요. 그리고 화면에 지금 표시해놨죠. 이 초록선에 계속해서 현재 헤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초록선 241선이 딱 12,700원입니다. 그래서 본인 매수가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현재 1월 28일 부근처럼 돌파가 된다라면 일단 보유를 하는 게 맞겠지만은 3월 2일 그리고 4월 5일처럼 또 저항을 받는다지 헤딩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여기서 본전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11,500원 그리고 위쪽으로는 본인 매수가이신 12,700원을 대응 포인트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미 글로벌까지 살펴봤는데요.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고수의 투자 비법이 이어지는데요. 자, 응답하라 투자 비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응답하라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어떤 도움이 되시는 마음으로 일단은 매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김대영 전문가님께서 또 새로운 것을 또 비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 준비하셨죠? 자, 요즘 같은 좀 힘든 네. 장이잖아요. 이런 힘든 장 이용해서 좀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네. 급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많이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예. 보통 이런 부분 제가 세력주 매매 기법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좀 복잡하고 좀 어렵지만 제가 좀 네. 단순하게 좀 요약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주시죠. 어떤 내용이죠?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자, 우선 제가 두 가지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세력주랑 어떤 것인지 알고 가셔야 되니까 세력주의 기본 개념을 설명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세력주를 매매 성공을 하기 위한 방법. 네.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면은 합니다. 세력주가 뭔지 쉽게 한번 예. 말씀해 주시죠. 세력주. 참 이런 거 잡으면 네. 좋을 텐데. 예. 세력주는 세력과 주식의 합성어로 여기 보시면은 자, 여러 요소들이 세력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요소들이 모여서 기세를 뻗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합성어로 세력주 합성어로 보시면은 이제 어떤 주식 시장에서 이제 어떤 자금으로 이제 시세 차이가 없기 위해서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주를 세력주라고 합니다. 보통 세력주라고 하시면 좀 나쁜 이미지가 좀 있지 않나요? 뭐 수익만 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수익 나면 되는데 또 네. 세력주라고 접근하셨다가 많은 개인 투자분들 당하십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그렇죠. 준비하셨잖아요. 보통 이렇게 나쁜 세력주라고 저희가 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작전주라는 인식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력주 중에 나쁜 세력은 작전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네. 작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다음에 매집한 물량을 고점에서 매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혀 기업의 가치가 네. 전혀 없는 기업인데 있는 양 거짓말해서 주가를 올린 후 매도시키고 그래서 네. 개미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주를 저는 나쁜 세력, 작전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조금 위험하지만 또 달콤한 유혹이 있는. 그래서 작전주에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부직회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겠네요. 좀 더 주식시장에서 좀 더 길게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좀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런 자기 업종과 시너지를 낼 수 없는 기업을 보통 인수를 하거나 자금 지원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이런 기업에 돈을 공식적으로 투자를 하고 네. 기업을 인수하고 그 돈을 뒷주머니 몰래 빼돌리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런 주가를 급등시킨 후 보통 이런 재료들이 나온 후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보통 이제 다시 급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하나 상장 폐지되기 전에 급등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장 폐지되면 왜 급등이 나올까요? 마지막으로 한탕 해먹어야죠. 그렇죠. 회사 돈을 다 팔고 마지막으로 지분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분마저도 높은 주식 가격에 팔기 위해서 급등시키고 이제 세력들은 매집한 물량을 매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개미들이 많은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나쁜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위험해 보이는데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좀 안정적인 세력주 매매 방법을 제가 네.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우선 재료 안전 순위를 제가 임의적으로 매겨봤는데요. 첫 번째 실적 증가. 실적 증가 같은 경우는 실적 증가면은 배달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기업 가치가 상승해서 주가 상승한들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보통 대형주 같은 경우 1년, 2년 뒤 주가가 상승합니다. 고점 부분에서 이 재료가 앞으로 더 상승한다. 기업 가치가 더 있다. 더 많이 영업이 낼 것이다. 이런 재료들이 보통 나옵니다. 예전에 차화증 장세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예, 거기서 이제 개미들이 그런 호재와 뉴스 아웃 뉴스를 보고 매수를 해서 피 같은 돈을 시장에 반납을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및 시장 이슈. 여기까지만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정부 정책,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그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가가 좀 다시 하락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할 점은 정말로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경우 주가가 좀 바닥 부분에 다시 횡보 후 다시 그 기대감까지 올라갔던 부분까지 재반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우리 애기 용품들 있죠? 네, 애기 용품들 같은 경우 그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고요. 네. 마지막 자원개발 및 인맥 같은 게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이 경우 뭐 금강, 다이아몬드, 원유 같은 경우 절대 재료가 나올 경우 절대 접근 금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대선 다가오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제가 이제 네. 실제 세력주라고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성공한 네. 케이스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제가 네, 이건 펜으로 화면 표시하면서 좀 해주시죠. 예. 자, 1차적으로 네. 제가 여기서 잡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지인들한테 이거 세력이 있으니 매수를 해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있나요? 이게 앞서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과거 네. 영업률이 20% 정도인데 2015년만 마이너스 10%가 20%까지 급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분기 보고를 보고 영업이익률이 전처럼 회복된다면 반드시 들어 올릴 것이다. 라는 제가 이렇게 자문을 했는데 네. 제 지인들은 여기서 매수를 못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때 현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 급등한 뒤에 현금화가 됐는데 기다리시라고 절대 개미 떨구는 작업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2,200원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네. 한 5일 정도 기다리니까 매수가 복구되고 그 뒤로 끊임없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네, 두 번째 어떤 종목이죠? 예, 첫 번째는 한일진공, 두 번째는 종목이 뭘까요? 네, 잠시만요. 네. 자, 다음 KT뮤직이네요. 네, KT뮤직입니다. 자, KT뮤직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전략을 취했습니다. 앞서 이것도 이제 세력이 매집한다 판단하고 네. 시장 흔들 때 이번에 떨고 한번 갈 것 같다. 그런 예측으로 해서 시장 흔들 때 저가 매수세로 공략을 했습니다. 자, 저가 매수세 이때 정확히 한 1,750원 매수해서 이 정도면 시장이 회복됐고 추가 흔들더라도 이 정도는 먹고 나오자 해서 3,250원에 매도를 해서 이것도 수익률이 대략 한 85% 정도 챙겨 여기서 나왔고요. 잡은 근거가 어떻게 돼요? 앞서 이렇게 좀 매집하는 흔적이 있었고요. 이 네. 종목도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건데 네. 세력 중에 좀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좀 인지도가 있고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 그런 종목 선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여기는 좀 잘렸지만 매집하고 이렇게 흔들어도 되고 그리고 그것까지 같이 보여주면 정말 좋았을 것 네, 같은데 좀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네, 아쉽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네. 시장이 흔들렸는데 시장 흔들렸을 때 매수를 하고 그냥 회복하고 여기서만 먹고 다음 기회에 노리자 해서 네. 매도를 해서 수익 챙겼던 종목이고요. 네.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보니까. 예, 85%나 수익 챙겼습니다. 예. 거의 100% 수익이면은 뭐. 괜찮네요. 제가 제 평생 잊지 네. 못할 기업 중에 하나가 가비아입니다. 가비아. 세력주는 매수하고 매우 애달게 합니다. 제가 이거는 전략대로 정말 호가창을 보고 분석해서 이 기업은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저평가돼 있다 판단을 해서 앞에 매집을 한 것 확인하고 3,000원대 매수를 진입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다렸습니다. 세력주 장난치는 게 보였어요. 호가 장난. 그리고 시장 환경 따라 마이너스 50%까지 손실을 났습니다. 그러면은 어떡하나 걱정하실 텐데 저는 틀렸습니다. 이거 분명히 끌어올린다. 끌어올려서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자, 시장 예상과 다르게 수익 났다 손실 났다 수익 났다가 본전 났다 수익 났다 본전 났다 하고 기다린 끝에 네. 150% 수익률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 6개월 정도 제가 추적하고 분석하고 기다린 끝에 150% 수익률을 내었습니다. 150% 수익까지는 얼마나 걸렸죠? 제가 2010년 8월에 매수를 해서 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정도 걸렸네요. 그럼 괜찮네요. 예. 뭐 5달 기다려서 그리고 150% 비중도 면. 제가 5%, 2% 매수한 게 아니라 네. 비중 투자 자산 20% 매수를 해서 계좌에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이 좋은 20%면 좀 많은데 자신 있나 봐. 자신 있었나 있어서 봐요? 했는데 제가 이런 부분 뒤에 네. 가서 좀 더 다시 설명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또 준비한 내용이 어떻게 되죠? 다음도 종목인가요? 네. 세력주 특징을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력주는 항상 매집을 하고 횡보하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들과 생각 다르게 지지선 이탈을 하고 신저가를 만듭니다. 그때 개미들이 보통 많이 떨어져 나가지요. 그리고 이제 손절을 한 다음 신용이 급락하는 거 보고 그 다음 주가가 상승하는데 특히 상승 기간보다 하락 기간 짧은 종목은 아까 나쁜 세력주 그 작전주가 확률이 높습니다. 네, 짧은 재료 급등시킨 뒤에 고점에서 매도를 해서 탈출을 못하게 점 한가로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요. 시간과 인내가 좀 필요한. 그렇죠. 그래서 좀 느긋한 마음만 있고 좀 시간과 여유만 있으면 네. 누구나 더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좀 안 길었으면 좋겠네요. 기왕이면 개인분들은 바로 수익 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력주란 게 좀 시장 위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좀 확인하신 다음에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세력주도 역시 주식이다 보니까 시장 위험,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존재를 합니다. 체계적 위험은 저희가 못 피해요. 세력주들 절대 못 피합니다. 하지만 비체계적 위험은 이게 피할 수가 있는데 자, 내가 종목에 50% 투자했다. 근데 세력주들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횡령이나 갑자기 뭐 분식회가 발견됐다. 그럴 경우 매매 거래 정지나 심하면 상장 폐지까지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부분은 이 분산 투자를 통해서 이제 회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예.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될까? 제가 선정해야 될까?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재무 비율을 좋아야 합니다. 부채 비율이 적거나 영업이익이 높거나 UV를 높거나 그런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 제품 및 상품 인지도가 있는 그런 기업을 선정합니다. 이제 KT 뮤직 같은 경우는 이제 KT의 이제 음악 서비스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기술력 있는 회사는 아까 가비아처럼 향후 성장성이 있는 회사로 판단해서 제가 매수를 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적절한 비중을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비중 5% 놓고 수익이 100% 나면 계좌 수익이 5%밖에 나진 않지만 비중은 20% 수익 놓고 계좌 수익 100% 난다면은 계좌 수익은 20% 납니다. 이 부분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중 많이 실을 경우 20%씩 경우 손실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재무비율이 좋고 이런 국내 제품 인지도가 있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세력주 말고도 이런 내용이면은 다 주가 가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안 가잖아요. 이런 재료 믿고 가다가 네. 막상 재료가 나오면은 주가는 가지 않고 급락하고 그리고 확인하는 작업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정책 이슈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흔한 패턴이 상단 패턴 후 이 추세선을 이탈하고 몇 가지 확인 작업이 최소 한 번 그리고 2번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뜻밖의 여기선 재료가 나왔는데 가지 않고 재료 없이 가다가 고점에서 재료가 나와서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네. 자 제가 이제 제가 오늘 강의드렸던 내용을 보고 아마 세력주 한번 찾아보시고 아마 스스로 한번 도전해 보신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김대영 전문가가 일단은 세력주 그동안 매매했던 부분들 그리고 확인해야 될 점들을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기존에 우리가 종목을 매수를 할 때 그런 부분과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력주든 뭐 실적주든 뭐 자산주든 간에 일단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주식의 정석은 일단은 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세력주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가 마지막이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좋은 강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정원 수고하셨고요. 네. 같이 인사드리죠. 네, 시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꽃 튀는 수익률 경쟁, 결전 포식자, 팀별 종목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김도영 팀의 종목 수익률 탑3 살펴보겠습니다. 3월 28일에 추천된 삼지전자 22%의 엄청난 수익률을 보이며 입절에 나섰고요. 팅크웨어와 보광산업 역시 10% 넘는 수익률 보이면서 수익 실현을 달성했습니다. 자, 추천 종목 리스트 살펴보면요. 3월 21일에 추천된 에코에너지 11.21%의 수익률 보이면서 수익 실현을 달성했네요. 자, 그다음 손대상 팀 종목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3월 7일에 추천된 대덕 GDS 11.74% 수익률 보이며 입절에 나섰고요. 파티게임즈 역시 10% 넘는 수익률 보이며 수익 실현 달성했습니다. 남해화학 역시 9% 넘는 수익률 보이면서 입절에 나섰네요. 자, 계속해서 추천 종목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3월 14일에 추천된 목표가 13,000원의 서원인텍 4% 넘는 수익률 보이면서 수익 실현 달성했네요. 자, 계속해서 정태근 팀의 종목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3월 21일에 추천된 파인디지털 13.25%의 수익률 보이며 수익 실현을 달성했고요. 우리산업홀딩스 역시 10% 넘는 수익률 보이며 수익 실현 달성했네요. 4월 18일에 추천된 한국알콜 2.33%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태근 팀의 추천 종목 리스트 YTN 추천이 됐었는데 2.20%의 수익률 보이면서 입절에 나섰고요. 3월 7일에 추천된 하츠 역시 2% 넘는 수익률 보이면서 수익 실현 달성했습니다. 자, 팀별 순위 변동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1위가 김도영 팀 31.29%를 보이고 있고요. 손대상 팀, 정태근 팀이 2, 3위 순을 보이고 있네요. 자, 팀별 D 그래프도 살펴볼까요? 계속해서 김대영 팀이 몇 주째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손대상 팀, 정태근 팀이 2, 3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순위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실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던 만큼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것 같은데요. 자, 김도영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지난 시간에 현대그린푸드 시장의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드렸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방송의 습성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는 종목을 좀 집어넣지 못하다 보니까 빠르게 좀 수익을 더 확대시키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린푸드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분할적인 관점, 만약에 신규적으로 보신다면 분할 매수 쪽으로 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종목 새롭게 갖고 온 거는요. 사실 추격 양봉이 가능할까라는 부분도 좀 가지고 있겠지만요. 내일 아마 살짝 좀 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민엔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민엔지 동사 같은 경우는 간편결제 부분, 즉 여러분들의 이미 일상 쪽에 들어와 있는 핀테크 쪽, 그리고 그 부분의 영위함으로 인해서 보안과 함께 간편결제 쪽으로 좀 매출 다각화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민엔지가 강하게 올라왔던 이유는 바로 실적 부분.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동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업황 자체를 놓고 봤을 때 4분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4분기는 결국은 일시적으로 잠깐 착시 효과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1분기 부분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향후 2분기, 3분기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수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간편결제 매니저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시각, 그다음에 S메모, 그다음에 주식 투자 노트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솔루션 부분들이, 확산 부분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긍정 기대감을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수급적으로 주가가 가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에 의해서 오버행 부분에 대한 물량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됐다는 것이 긍정, 그리고 자사주 매입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수급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자, 차트상으로 놓고 보시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그러다 보니까 딱 오늘 날짜입니다. 바로 오늘 오버행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 눈치를 보고 있던 물량들을 오늘 좀 강하게 쏴주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실적을 가미되면서 올랐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트상으로 이제 놓고 판단을 하겠는데요. 자, 저는 룰에 의해서 현재 공격적인 매수를 잡겠지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이 아니어도 다음 주에 또 좋은 종목도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3,350원 정도에서 이하 쪽으로 매수를 여러분들은 잡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33,750원에 전략대로 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32,800원으로 일단 짧게 좀 대응을 하면서 다음 한 주 정도 업종 순환매 부분에서 실적으로 좀 올라가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 28,800원을 좀 제시를 하면서요.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800원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에 지난 2월 달에 주가 자체가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호재를 악재로 받아들인 시장의 분위기로 인해 빠졌던 갭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28,8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하고 포트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하신 종목은 민엔지였습니다. 목표가가 32,800원인데요. 또 어떤 실적을 보일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정태근 전문가는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저는 오늘 덱스터라는 종목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장한 지 지금 한 5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 세계 유일 그리고 국내 최대 시각 특수효과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수효과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가미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일을 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헐리우드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일단 중국 쪽 영화 제작업체들이 이 회사를 상당히 많이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뉴스가 나오게 돼서 4.9%가량 현재 상승 흐름이 좀 진행이 됐는데 중국의 영화 제작 업체와 오늘 시각 특수효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수효과 체결뿐만 아니라 4월달 수주량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144억가량 기록을 하게 되면서 2015년 매출 대비해서 한 55%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단순 논리로 봤을 때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를 턴어라운드 시키는 요인들로 작용이 되지 않겠나라고 현재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행보를 했을 때 어떤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분명히 이유라든지 핑계거리라든지 그리고 계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그 특수효과 제작, 계약 체결 이런 소식으로 해서 이 뉴스가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일단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차트를 좀 보시면서 또 기술적인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2,000원 전후에서 어떤 기술적 지지력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에 5일선과 21선을 관통을 하게 되면서 방금 말씀드린 계약 체결 소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계약 체결 소식이 반전의 계기가 되게 되면서 주가가 횡보해서 상승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어떤 전망, 예상으로 일단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세워드린다면은 금일 종가가 23,5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인 23,500원에 1차적으로 매수 한번 해보자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음으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만한 가격이 저는 27,500원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500원대를 일단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가격대인 22,000원에서 조금 높게 200원 정도 높게 설정을 해서 22,200원에 설정을 하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한번 지켜보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태근 전문가가 주목하고 계신 종목은 덱스터였습니다. 좀 좋은 수익률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이 손대상 팀과는 전화 연결을 해서 저희가 어떤 종목 매수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매수하시나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은 GKL이라는 종목입니다. 4월 말부터요, 5월 초까지 지금 일본의 골든위크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역시 4일 연속 휴장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5월 2일까지 노동절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서 지금 카지노라든가 관광 숙박업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일본의 지진 여파 우리한테는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기업적으로는 반사작용으로 인해서 국내로 아마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올 2분기에 기저 효과까지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갖고요. 2분기 전체적인 실적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레저 업종이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때 기관 쪽에서 매도가 이어지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2015년 8월을
저점으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10월 이후부터 기관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4월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3일 연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29,15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2,100원 일단은 목표가는 좀 짧게 자꾸 대응을 좀 보도록 하겠지만 나는 뭐 그 이후에 2분기 실적이 충분히 예상대로 받쳐주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4만 원까지 일단은 목표가 높여도 무난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탈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부분이 27,100원 부근이었는데 이 27,900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7,900원에서 일단은 뭐 반등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27,900원 이탈하게 되면 26,5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32,100원, 손절가 27,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대상 전문가의 추천 종목은 GKL이었습니다. 목표가 32,100원으로 조금 짧게 잡으셨지만 앞으로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미션 수행이 잘 됐는지 또 저희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김도영 전문가가 문단무용 2 찬스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태근 전문가께서 YTN 종목이 강제 매도가 처리됐죠. 이 네, 제가 도와드렸죠. 예, 확인을 해볼 수 아니죠. 있습니다. 없는 살림에 뺏어간 거죠. 네, 그렇다면 오늘 저 찬스 선택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사실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는데, 네, 바로 뭐 사용을 하셔야죠. 네, 그렇죠. 뭐 마지막까지 저희가 한 번 뺏겼나요? 그것도 네. 시청자분들한테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벌칙을 받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태클 시전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클 시전. 지정한 팀은 다음 방송 1회 안에 종목 추천 불가. 어떤 팀에게 미션 수행 임무를 주실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네, 손대상 팀한테 활용을 하죠 뭐. 네. 지난 시간에는 정말 정태근 팀이 쿨하시네요. 했으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이제 손대상 팀이 종목을 추천할 수가 없게 되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내일의 전략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 또 우리 장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도영 전문가님. 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지수가 일단 갭 부분에 메꾸기 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되 단기적으로 과매도했던 중소형 주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잘 올라가다가 그 종목군들을 좀 따라가시면 좋겠고 면세 사업하고 그다음에 건축 자재 쪽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정태근 전문가님은 내일 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3일 동안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힘이 계속 이 매도의 하락의 힘이 내일 쪽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급이 나쁘다기보다는 시장 분위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코스피 추가 하락 제한은 투심 회복이 관건이다. 그러니까 즉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안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이 1,700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은 기관이 1,700억 매도한 거에 비해서는 하락 종목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시장 전체적으로 매도 심리가 우위를 보였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심리가 조금 반전의 기회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그 김도영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다 내일 장 전략을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할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고수 두 분과 함께 종목부터 시장 전략까지 다양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 뭐 좋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